베트남 항공이 일방적인 환불을 지연해서 환불은 6월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 여행사들은 횡포라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LCC 업계에 400억 원대의 지원을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도 속도를 내는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위약금 분쟁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담 피해 구제팀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여행업계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야간 관광을 통해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신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이후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이탈리아 관광청은 해시태그 캠페인 이태리 comes to you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태리에 있는 듯한 생생한 이탈리아 모습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트래블데일리 3월 18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 코로나19 사태 진정되기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한번 화이팅 외쳐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자 트래블데일리 뉴스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심층 분석 기사인데 좀 우울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뭐 요즘에 나오는 뉴스가 대부분 우울하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또 우리 여행사들이 좀 곤란을 겪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베트남 항공에 접수된 환불건에 대해서 약 3개월 정도가량 늦추고 있어서 여행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줄을 잇고 있죠. 환불건에 대해서 베트남 항공은 지난 12일자로 공식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 항공 한국 지점은 환불 신청건에 대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워 환불금 지급이 3개월 내로 지연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한 6월 정도로 될 것 같다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파트너사와 고객에게 양해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죠. 하지만 이건 이제 항공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여행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고 여행사들 역시 이제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아이아따 환불 규정에도 어긋나서 향후 아이아따는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항상 그 아이아따가 이 BSP 관련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행사에게 여행사들로부터 많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 아닌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더 이런 불만이 더 부각되지 않는가 싶어요. 베트남 항공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여행사와 카드사의 환불 문제 급증 등의 이유로 환불 시기 연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불 절차에 필요한 시스템까지 막았다는 데에서 관련 여행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약했던 거 환불해야 되니까 이 여행사 통한 예약 말고 직접 B2C 직접 다이렉트로 뭐 하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카드사에서도 이것들이 한 번에 몰리니까 서로 간에 서로가 이제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데 이로 인해서 항공사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불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일부러 있는데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뭐랑 상관이 되냐면 이런 거죠. 뭐 받을 때는 뭐 얼싸좋다 받고 또 내줄 때는 또 그게 아니다라는 것. 또 환불이라는 것은 예약한 그 금액만큼만 그대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일선에서는 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한 업계 관계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SP 통한 뭐 담보 설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원이라도 모자라거나 뭐 기간이나 기한이 조금이라도 넘어가 버리면 곧바로 이제 디폴트 상황이 되잖아요. 하지만 최근과 같은 정상적인 BSP 체제죠. 이제 요 시스템사에서 항공은 다 끊겼지만 어쨌든 BSP 담보 관련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 기존과 다름없이 돌아가잖아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항공사의 일방적인 이유로 이렇게 맘대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항공 수요가 끊겨서 BSP를 통한 뭐 담보 설정액, 담보 뭐 집어넣고 입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건수는 줄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이아따는 또 이런 그 BSP 관련한 담보 설정 시스템 운영 방식에 어떤 묘수를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임시적이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거라도 있기라도 하면 그나마 이런 문제들 또한 어느 정도는 사전에 글쎄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불만은 조금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환불 입력 시스템 차단, 그러니까 GDS죠. GDS 경우 이제 세이버를 통한 그 그 세이버를 통한 환불 관련 뭐죠? 그게 입력이 안 됐대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GDS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는 가능했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하지만 이제 세이버는 이제 아마데우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몇 개, 뭐, 원래 몇 개 안 되지만, 예. 그래서 그 세이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 항공 측에 적절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이 여행사의 BSP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그걸 갖고 있죠. 그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일단 아이아타 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건의를 좀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 정도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대응할 것들이 좀 있으면 대응을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예. 요게 항공사가 어렵고 베트남 물량이 그동안 많았을 텐데 없으니까 환불해서 그 환불 조치해 주는 거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라고, 예, 저도 항공사에서 직접 발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거의 횡포 수준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 소식. 산업은행이 LCC 업계에 400억 원대 지원을 완료하고 추가 지원에도 속도를 내는 등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서 금융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항공사는 좀 부럽습니다. 약간 이렇게 또 도움을 이곳저곳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여행사, 특히 우리 좀 영세 여행사 분들은 사실 이번에 참 기댈 데도 없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 산업은행은 지난달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LCC 업계 3천억 원 지원 계획에 따라서 티웨이 항공의 긴급 운영 자금 60억 원을 무담보로 승인을 했고요.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등을 통해서 각각 200억 원과 14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또 이들의 LCC 업체들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과 다른 LCC 회사들의 자금 지원 요청에 관련해서 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네요. 산업은행이 또 이럴 때 필요하네요. 예. 저도 주거래은행으로 산업은행을 쓰는데 좀 불편하던데 또 이럴 때 국책은행이니까 이런 때 좀 업계에 많이 도와주는 건 잘 하고 있는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 기사 세 번째. 한국소비자원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해서 소비자 피해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TF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많은 소비자 분쟁이 해외여행, 그 다음이 뭐 결혼식이란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이 이제 항공 관련, 여행업계가 2개 정도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니까 사실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겠죠. 예, 사실 뭐 업계가 안 해주려고 안 해주겠습니까? 예, 그 규정에 철저히 따른다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또 이 한국적인 문화가 이 규정에만 따라서 또 냉정하게 집행을 하면 분명히 또 여론도 악화될 것 같고 또 여론이 악화되면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걱정인데 피해 구제 신청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이제 국외 여행, 해외여행이 제일 많아요. 35%. 그 다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항공 여객이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위약금 분쟁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2월부터 전담 피해 구제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피해 구제 동향을 1일 단위로 분석하고
유관 정부 부처의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상식선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심층 분석 기사 마지막 기사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가 없으면 요즘에 뉴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사태 끝나고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관광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빠져갖고 이거 하지 말고 좀 미래를 보면서 준비할 것들은 또 냉정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는 야간 관광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진정 이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자, 야간 관광은 현재 각 지자체 단위에서도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적인 테마로 한정돼 있어서 공사는 전국의 매력 있는 야간 관광 자원을 한데 모아서요, 우수 컨텐츠를 선정을 하고요, 홍보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야간 관광 컨텐츠를 추천받고 있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곳과 협조해서 야간 시간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야간 관광 안내서인 야간 관광 디렉터북, 한국어판이죠. 요거를 4월 중순까지 제작을 한다고 그러네요. 자, 또한 이게 이제 국내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으로 갈수록 밤에도 날씨가 춥지가 않으니까 야간 관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내 관광 활성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공사는 추천 가볼 만한 야간 관광 100선을 4월 20일까지 선정을 하고, 오는 6월 중에 야간 관광 국제포럼, 야간 관광 테마 여행 주간 등을 실시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야간 관광 홍보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제작 배포하고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물론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정은 약간 가변적이라고 합니다. 이 야간에 하는 투어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하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뉴욕에서 2019년 보고서가 있는데, 야간 관광을 통해서 약 190억 달러 한화로 23조 정도의 경제 효과와 19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대요. 그리고 일본도 올해부터 약 10억엔, 하나로 한 115억 원 정도인데, 요거에 달하는 예산을 야간 투어, 그러니까 야간 관광 사업 기반 육성 등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밤에가 사실 더 이렇게 휘황찬란해서 볼 것도 많을 것 같고, 일본도 도쿄나 오사카 밤 야경 멋있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그 정도의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강한 컨텐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명동의 휘황찬란한 조명, 또 밤에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맛집들, 요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고궁, 경복궁이나 이런데 야간 개장할 때 한번 가봤는데 사실 볼 건 없어요. 그건 좀 더 컨텐츠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관광공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인바운드나 인트라바운드 여행사 분들이 워낙 또 오래 되시고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과 사전에 좀 더 이렇게 좀 콜라보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선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면 좀 더 이렇게 막강한 그리고 좋은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